김보엽 기자 오늘 주제는요? 김종인의 적은 김종인입니다. 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하루 동안 실언 혹은 막말을 3종 세트로 쏟아냈습니다. 특히 지난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 재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아스팔트 보수, 이른바 태극기 세력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빗대서 망언이란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예. 경제적 실용정당을 지향하겠다는 국민의힘, 극우 세력과 결별하는지 관심거리였지 않습니까?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거예요? 8.15 집회 주도 세력들 개천절에 다시 모인다고 앞서서도 전해드렸는데요. 경찰과 서울시 불허했잖아요. 예. 김 위원장이 이들에게 집회를 미루고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기사가 다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비판이 두려웠던지 아니면 달래려고 했던 건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른바 태극기 세력을 일제에 맞서 3.1운동을 벌인 선조에 빗댔습니다. 그래요? 이런 표현입니다. 개천절에 또다시 대규모 거리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 13만의 우리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와중에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 만세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이 생각되어 가슴이 뭉클하다. 좀 허허. 묘하죠. 네. 8.15 집회 세력들의 요구가 집약된 구호를 10글자로 줄이면 박근혜 석방 문재인 탄핵입니다. 코로나 국난 와중에 방역 나몰라라 하고 재확산한 데에 책임 있는 극우 세력들과 스페인 독감 와중에 만세운동 벌인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우리 자랑스러운 선조들이 도대체 어디가 닮았습니까? 글쎄, 박근혜 석방 문재인 탄핵이 대한독립 만세랑 같다? 이런 얘기예요? 예.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비판하는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기도 한 우원식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에 극우 세력과 단절을 요구했더니 되레 김 위원장은 극우 세력을 3.1 만세운동에 나선 선조로 격상시켜버렸다. 그리고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눈치는 보이고 자신들의 표가 되는 극우 세력과 선을 긋지는 못하겠으니 국민 앞에서는 말리는 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반대 투쟁을 항일 독립운동으로 포장하고 앞장선 이들을 독립운동가로 떠받들어 옆에 계속 두겠다는 속내 드러낸 거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 진성준 의원도 지금 국민들은 아무런 명분 없이 강행되는 집회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얘기했고요. 이학영 의원도 극우 집단과 선을 끊겠다더니 아부하는 거냐. 구국 집회인데 좀 멈춰달라는 거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아까 3종 세트라고 그랬는데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인식의 연장선에 있는 발언입니다.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주로 합의 내용 중심으로 전하다 보니 빠뜨렸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통계에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국회만이라도 코로나19 검사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어허. 그런데 또 여기도 묘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밖에서 회의적으로 모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확진자 수가 정치적으로 조절되는 것 아닌가. 국회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의구심을 해소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김은혜 대변인도 한마디 보탰는데요. 정치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코로나가 활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최근에만 해도 국민의힘 당직자와 국회 출입기자 2명이 확진돼서 3차례 셧다운 됐지 않습니까? 의원이 300명이고 보좌진들, 출입기자들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이 상주하고 있고 민원인들도 오가는 위험한 곳이니 전수조사하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거로 든 것이 바깥의 의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로 정부가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인 거죠. 방역의 정치화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코로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예. 김 위원장이 얘기한 바깥 이게 바로 아스팔트 보수 극우 세력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전수조사라는 단어 말이에요. 예. 일견 딱 들으면은 그냥 전수조사 딱 해서 전부 음성이면 안심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 다음날 되면 또 전수조사 해야 돼요. 그 직원들이 전원 지하철 버스 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만 있는 게 그 하루 아니니까. 사이에 어떻게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리고 전수조사하는 만큼 필요한 사람 조사를 못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죠. 이게 매력적인 단어처럼 들리지만 불필요한 단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단어를 막 남발하는군요.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 때도 뭐 완전히 선을 긋겠다라고 했는데 뚜렷하지 않았었잖아요. 예, 그때도
국민의힘이죠. 죄송합니다. 외연 확장을 해야 하고 생각 다른 분들도 포용해서 흡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당의 품을 넓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4.15 총선 패인을 웩도독,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린 데서 찾기도 했었거든요. 얼마 안 되는 극우 세력이 나대는 통에 건강한 보수 세력이 파묻혀 버리고 중도로 외연 확장하지 못해서 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김 위원장이 정부 여당이 코로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드러낸 것을 아하. 바깥의 의견에 휘둘리는 것처럼 비칩니다. 네. 사실 김 위원장이 이런 발언한 거는 처음이 아니에요. 예. 지난 총선 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발언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또 3종 세트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재난지원금 얘기하면서 어제 얘기를 했죠. 국민은 한 번 정부 돈에 맞들이면 떨어져 나가지 않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도 간단히 짚긴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표 상품으로 기본소득을 내걸었잖아요. 예. 기본소득의 접근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민 누구에게나 현금이나 현금성 재화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정부 돈은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거머리도 아니고 진드기도 아닌데 정부 돈 맞들이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니. 이 봉건 시대 왕이나 귀족들이 백성들을 깔잡아 아래로 낮춰보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예. 소설가 김훈 지난 7일에 한겨레에 쓴 칼럼 한 대목 인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이 정부의 곳간을 가득 채워야 할 의무가 있다면 정부도 국민의 지갑 속을 걱정해야 한다. 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뭐 그렇게 비판하려면 아예 기본소득 공약을 안 걸면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게 좀 자가당착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형 기본소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도 어차피 저소득층 50%한테는 준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김보혁 기자가 쭉 언급한 이런 말실수만 안 하면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집권 방법론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코치를 하고 계시네요. 예. 뉴스사이드였습니다.